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과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해 일선에 서 있는 차기 국정원장 물망에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김여정이 지시한 것들은 다 들어주다시피 했습니다. 김여정이 우리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했고 한미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또 그렇게 했고요.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3년 연속 불참했죠. 특히 압권이었던 것은 재작년 6월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라고 하자 문 정권은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고,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단체를 처벌하라고 하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탄압을 벌였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탄압을 받았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맙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국민대표 자격으로 취임식에 초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초청장과 입장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후보 시절 하셨던 소신대로 대한민국을 헌법 정신대로 잘 이끌어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북전단 살포의 상징적인 박상학 대표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요.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 그 상징적인 인물을 초대했으니 이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듯하고요. 한편으론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만들며 이걸 실행하는 단체를 탄압해 왔는데 떡하니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했다는 건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차기 국정원장 자리에 과연 누가 앉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정치인 출신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역대 정부에서도 주로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 두터운 측근을 국정원장에 기용해왔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온 권춘택 UN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이범찬 전 국정원 차장보 등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했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임정혁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됐으나 낙점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하마평에 올랐던 이런 인물들이 왜 국정원장에 낙점되지 못한 것일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국정원의 기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해외 대북 정보 업무에 중점을 둔 첩보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원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롤모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정보 수집, 테러 방지, 잠복 근무, 암살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모사드는 전 세계에서 협조자를 두고 있고 이들을 통해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만 5천 명 규모인 미국 대통령 직속 CIA에 비해 매우 소규모인 1,200명 규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국제안보에 해박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참모들에게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안보 업무를 해본 실력이 입증된 인사를 찾으라고 주문했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 추가 인선 기준으로 국제안보 질서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중량감 있는 사람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주로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 두터운 측근을 국정원장에 기용해왔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국내 정보기관 수장으로 국제적 안목을 가진 안보 전문가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근 그룹에선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한 미국 통으로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경선 캠프의 외교안보 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새 국정원장 인선 발표는 청문회 국면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중요 대공 사건은 대부분 국정원의 몫이었습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검거된 간첩 60여 명 중 90% 이상이 국정원의 정보수사 활동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고 이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도사진은 2020년 12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회원들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직 정보 요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며 국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밖에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순기능은 철저히 가로막고 역기능만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도적으로 키워온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은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북한에서 30년간 공작원 난파 등을 담당한 고위 탈북자가 국내 시민단체 곳곳에 간첩들이 있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겨준 일이 있었지요. 북한 정찰총국 대자 출신인 탈북자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직파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해 5년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복귀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 탈북자는 지금도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직접 간첩들을 육성하고 난파했다고 밝혔고 BBC는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실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면서 반미 종북 세력들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원을 해체하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진정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무엇인지 내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